근로장학생이에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앙도서관에서 출입 통제랑 순찰 업무를 보고 있어요. 매주 15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48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마이스노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일할 제 일자리를 배정을 받아요. 아무래도 알바보다는 훨씬 편하죠. 학교 안에서 공강 시간에 할 수도 있고요. 시간도 아끼고 일도 편하고요. 학교 안에서 일을 하고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생. 인고시처럼 매년 900여 명이 서울대학교 교내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됩니다. 근로조건이 좋아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2017학년도 1학기 경쟁률은 단과대에 따라 최대 3대 1까지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선발될까요? 학기가 시작하기 전 장학복지과는 예산에 맞게 근로기관별로 인원을 배정합니다. 각 근로기관은 배정받은 인원수에 맞게 신청자 가운데서 근로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학교 측이 밝힌 선발 원칙은 소득 수준을 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장학복지과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가계 소득이 낮거나 기혼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렇다면 각 근로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을까요? 취재팀은 공대와 사회대, 경영대 그리고 대학본부를 대상으로 선발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객관적인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소득 상황이나 성적 부분에 있어서 상위에 있으신 분들을 먼저 선발을 하고 장학 신청 사유 쓰신 것도 많이 봐요. 복합적으로 보고 있어서 어느 하나 기준으로 선발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저희 과는 일단 그거랑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아, 그럼 혹시 그 자체적인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오픈할 수 없어요. 소득이나 성적과 같은 기준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우선 가정 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서 그래도 모범적이어야 되고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있어요. 아, 이거 근데 혹시 모범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막 바듯한 이렇게 막 다른 걸로 이렇게 문제 사항을 안 일으키는 그렇죠. 매뉴얼이나 혹시 그런 거는 뭐 딱히 없고 이제 직접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으셔서 이렇게 네, 알아야 네. 되는 건가요? 네네네. 학생들은 근로장학제도에 대해 불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SNS 학생 커뮤니티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는 매 학기 선발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는 글들이 올라오고 또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근로장학 기준이나 선발 과정 같은 거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사실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거에 대해 잘 모르고 과사 같은데 문의를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어떤 식으로 선발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단과대나 과마다 그 근로장학 선발 기준이나 선발되는 학생들을 보면은 되게 다른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걸 보면 되게 파편화되어 있다고 느끼거든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취재진이 확인한 문제의 유형은 3가지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근로장학생이 지인을 통해 선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대의 한 학과 학생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입니다. 근로장학생을 뽑는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눈에 띕니다. 당시 이러한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 등 다른 어떤 경로로도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과는 공정한 선발을 무엇보다 강조했던 곳이었습니다. 게 아닌 이상은 네. 학생들이 골고루 들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혜택이라면 네네. 그런 건 없어요. 저희 기간 내에 신청받은 학생들에서 네. 조건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니까. 단체 채팅방에서의 비공식적인 선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근로장학생 신청을 했었는데 실제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사실 떨어지고 붙고의 기준이 어떠니 저 아직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이제 단톡방이 있잖아요. 단톡방에 보면 최근까지도 본 게 이제 동기가 원래 근장을 하다가 방학의 어느 기간 동안 잠깐 그만두게 되었는데 혹시 대신해줄 친구가 있느냐라고 올려서 거기서 이제 같은 과 친구가 그럼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경우를 실제로 봤는데 저는 심지어는 채팅방에서 내정자가 정해진 뒤에야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기존 근로장학생이 근로를 중단하면서 지인에게 자리를 넘겨주기도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일했던 는 되게 관례적으로 일하던 사람이 그만두게 되면 지인들을 중심으로 후임자를 지명을 하는 식으로 계속 일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방식으로 제가 맡아서 했던 거고, 저도 나오면서 아는 동아리 후배한테 물려주고 왔고요. 근데 2년 뒤에 제가 둘러봤더니 제 옆자리에서 일하시던 여자친구분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2014년 겨울 들어서부터 근무하기 시작했고 올해로 3년이 넘어갑니다. 친구가 조교실에서 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 통해서 조교님들이랑 먼저 뵙고 조교실에 자리가 있다 이런 걸 알게 돼서 시작하게 됐어요. 신청 절차를 다 밟기는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먼저 신청한 다음에 그쪽에서 심사를 통해 뽑았다기보다는 제가 아름아름해서 인터뷰 먼저 하고 신청 절차를 밟게 됐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해서 야 너 이거 해라 하면서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가서 그냥 앉아있다가 네 공부하다가 나가면 돼. 그 일은 옆에 있는 고객이 다 해줄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그냥 물려받아서 했어요. 학과 후배한테 다시 또 물려줬었죠. 저는 그때는 소에서 그 근장을 했는데 저 주신 분가 제 동기라서 찾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저도 했었고요. 저는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서 뭐 제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학생들 형편보다는 선발기관의 편의가 우선 고려된 겁니다. 같은 경우에는 했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을 뽑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료에.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여했던 학생은 네. 뭐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준비 과정이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되거나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뽑았을 것 같기는 한데.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복합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저희 이제 교수님들께 배정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회화 우수자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사안의 기준을 다시 세웠어요. 어떤 일부 부서에서는 정말 지금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어떤 보조적인 준 직원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렇게 되면 이게 로테이션이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선발을 매 학기마다 새로 하는 게 아니라 하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계속 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가 못하게 되더라도 그 친구가 이제 편하게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지인이 할 수 있게 그냥 너가 알아서 후임자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항상 하시다 보니까. 기관이 업무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동안 근로장학의 기회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근로를 한 형태로 주는 장학금이다 보니까 일단 1순위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득 분위가 생각보다 잘 지켜지진 않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소득 분위가 낮은 사람한테 기회가 먼저 돌아가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보면 소득 분위가 높은 편인데도 근로장학 일을 하고 있는 친구도 봤고. 취재팀이 입수한 2016년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에 따르면 상당수의 기관이 소득 수준이 아니라 학생의 개인별 능력을 우선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장학 제도의 이 같은 실태는 이미 문제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16년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근로장학생 선발 시 소득을 고려하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각 근로기관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각자 원하는 교육 근무 환경도 다르고 네, 원하는 조건이 다르니까 대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이 장학복지과의 입장이었습니다. 가게 소득이 낮거나 기혼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러나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엔 속수무책입니다.
선발 기준에 따라 잘 뽑았는지 그걸 나중에 확인도 하시나요? 글쎄요, 기준이 너무 다양하니까 네네. 그거는 확인을 따로 하진 않죠. 그냥 수업을 받기는 하지만 네. 책임은 단과대학에 있고요. 그걸 다 확인할 수는 없고 그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취재팀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근로장학 제도의 개선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근로장학생 선발 과정이 이제 모든 학생들이 좀 동의하고 만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공평하고 체계적이고 좀 모든 단과대를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과정이 학생들에게 다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실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학 제도의 선발이나 감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장학생 제도가 공정성을 지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종합적인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좀 사회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좀 고려를 해서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기관의 상황을 모른다며 책임을 미루는 장학복지과. 편의주의에 빠져 자율권을 남용하는 각 근로기관. 이로 인해 서울대학교의 근로장학금은 진정으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